반갑습니다. 하늘소입니다. 자, KBS 토프맵 루비가 이번에 3.5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버전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된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형 평탄 기능이 작업 방법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기능도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도로 평탄 기능과 도로 연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작업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조치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형 평탄 부분의 사용 방법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형 평탄 작업을 할 때는 평탄 대상 지형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지형을 선택을 할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면과 엣지가 다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엣지는 선택을 하지 않고 면만 선택을 한다면 아이콘을 클릭을 했을 때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면과 엣지를 다 같이 선택하라고 출력이 되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면과 엣지를 다 선택한 다음에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옵션 창이 출력이 되죠. 자, 첫 번째 옵션은 옵셋 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높이 값,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절토 사면 우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옵셋은 이제 자체적으로 옵셋을 지원을 합니다. 자, 옵셋 값의 최저값은 0부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이 지형 형태에서 제대로 줄 수 있는 범위까지 줄 수 있겠죠. 범위를 초과하면 옵셋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높이 값은 대상 지형을 제일 낮은 부분과 제일 높은 부분, 그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입력칸에는 딱 중간 부분의 높이 값이 기본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제일 낮은 부분보다 더 낮게 줄 수도 있고, 높은 부분보다 더 높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토 사면 우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디폴트로 NO라고 되어 있죠. 자, 작업을 했을 때 면이 정상적으로 잘 생성이 되면은 그냥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면이 이상하게 생성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면이 깨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절토 사면 우선 옵션을 YES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옵셋 값만 0으로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해보죠. 자, 이렇게 0으로 입력하면은 옵셋을 안 준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작업이 끝이 났는데 정상적으로 평탄이 잘 됐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주변 지형이 같이 어느 정도 변형이 생기죠. 자, 히든 지오메트리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들어 올려져서 변형이 되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지형이 조금씩 같이 변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옵셋 값을 최저값으로 입력해서 작업을 해보죠. 자, 디폴트로 20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고요. 최저값은 0.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업이 끝났죠. 결과를 보시면은 주변 지형은 변형이 없고 대상 지형만 정확하게 평탄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죠. 주변 지형은 전혀 변화가 없죠. 자, 이번에는 높이 값을 다르게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높이 값이 지금 입력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가운데 기준으로 높이 값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32,000인데 좀 높게, 제일 높은 데가 지금 36,000이죠. 그러면 한 4만 정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클릭을 하면은 자, 전체적으로 높게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자, 이 높이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죠. 자, 여기를 찍으면은 정확하게 4만이 나오죠. 어딜 찍어도 4만이 나와야 됩니다. 평탄화가 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좀 낮게 작업을 해보죠. 자, 최저값이 27,000인데
25,000 정도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평탄화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대지 자체가 분할이 되어 있을 때 분할되어 있는 것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자, 먼저 한쪽을 선택을 하고 평탄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0.1로 할까요? 자, 그리고 나머지도 선택해서 똑같이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같이 평탄 작업이 됩니다. 자, 중간에 이 선이 보기 싫으면은 선택을 해서 이 전체 엣지를 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얘를 클릭을 해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톡성을 소프트 스무스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깔끔하게 작업이 되겠죠. 자, 옵션에서 옵셋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우리가 작업하는 대지의 안쪽으로, 그러니까 내부 쪽으로 무조건 옵셋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선택한 대지가 우리 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 땅 밖으로 옵셋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옵셋은 안쪽으로, 내부로 옵셋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옵셋을 바깥으로 줘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땅이 아주 큰데 그 땅 안에서 일부분만 평탄화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옵셋을 바깥으로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툴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곡면 옵셋을 주겠죠. 자, 그런 식으로 미리 바깥으로 옵셋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자체적으로 옵셋을 주면 안 되겠죠. 자체적으로 옵셋을 주면은 옵셋이 이중으로 또 들어가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작업존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자, 이 부분에 작업을 하는데 미리 바깥으로 옵셋을 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 한 이 정도 옵셋을 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안쪽을 작업을 한다면은 자, 이 상태에서는 옵셋 값을 제로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작업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물론 이럴 경우에도 내부 옵셋을 무조건 제로로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부 옵셋을 주게 되면은 바깥과 안쪽이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경계를 이용해서 따로 울타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부 옵셋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자, 내부 옵셋을 0.1mm 정도 줘볼까요? 자, 이렇게 작업하면은 외부에 준 옵셋은 경계로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계선을 이용해서 다른 작업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옵셋을 준다면은 굳이 바깥으로 먼저 줄 필요는 없겠죠. 자, 내부로 경계만큼 옵셋을 주고 그 상태에서 작업할 때 다시 옵션에서 옵셋을 한번 더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 바깥쪽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안쪽으로 또 옵셋을 줘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안쪽으로 옵셋을 줘야 되겠죠. 자, 이 정도 옵셋을 주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땅 안에서 경계를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마지막 옵션 절토 사면 우선 디폴트로 NO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옵션 값을 NO로 해서 작업을 하면은 99%는 정상적으로 작업이 됩니다. 자, 지금 주위에 다크 골드 색상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절토 사면이죠. 자, 이 부분에 면이 생성이 될 때 면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면이 이상하게 생성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작업을 취소를 하고 다시 작업하실 때 옵션을 yes로 작업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옵션 값을 yes로 해서 작업을 했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은 작업하실 때 옵셋 값을 제로로 해서 작업을 하십시오. 자,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작업하기 전에 다른 툴을 이용해서 미리 옵셋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쪽으로 옵셋을 적용할 때 필연적으로 오버랩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코드 내부적으로는 오버랩 되는 부분을 다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평탄 작업과 오버랩 정리를 동시에 하다 보면은 스몰 엣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따로 옵셋을 주고 작업할 때는 옵셋을 안 주는 게 맞겠죠. 자, 대지 평탄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계속해서 도로 평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5 버전에서 부과된 아이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도로 평탄 작업을 하는 기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도로 평탄과 관련해서 영상 올린 게 두 개 정도 되죠. 첫 번째는 샌드박스의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버텍스 툴을 이용한 작업 방법이었죠. 자, 스탬프 툴을 이용한 작업 방법은 FM적인 작업 방법이긴 한데 작업 과정이 조금 번거롭죠. 준비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준비 과정에서 도로 폭의 변화는 무시를 하고 모두 같은 폭으로 작업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자, 거기에 비해서 버텍스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는 지형에 이미 드레입된 도로 자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 폭은 그대로 유지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버텍스 툴도 단점이 있죠. 얘가 본래 도로 평탄을 위해서 나온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주변 지형까지 같이 다 뭉개버리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 결과를 보면은 원본 지형과는 많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 어떤 방식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기능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지금부터는 KBS 토프맵에 있는 도로 평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형 위에 평탄 대상 도로가 이미 드레이브로 다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 도로를 클릭을 해보면은 모든 도로가 다 선택이 되죠. 자, 평탄 작업을 하실 때 모든 도로를 한꺼번에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작업할 대상을 나누는 작업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나누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도로를 보시면은 도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도로가 합류되는 그런 도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합류되는 지점을 반드시 분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조건은 작업을 하실 때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조건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는데 필요하다면은 분리를 하는 게 좋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자, 도로에서 커브가 급하게 꺾어지는 부분, 예를 들면 이런 구간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급한 커브가 있는 부분은 커브 구간만 따로 분리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작업 구간을 분리하면 좋은 또 다른 형태는 도로가 매우 긴 형태일 때, 자, 이 길다는 게 도로가 뭐 몇 킬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작업할 구간을 봤을 때 이 형태가 좀 기네 그러면 중간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자, 그런 기분이 드는 곳 있죠. 그런 곳을 나눠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 이 지점은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분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업을 해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작업된 도로가 좀 부자연스럽다. 그럴 때 분리하는 게 좋겠죠. 자, 정상적으로 작업이 잘 되고 전혀 이상하지 않다면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커브 구간에서 분리를 하는 게 좋은 이유와 그리고 매우 긴 도로일 때 분리하는 게 좋은 이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로 평탄 작업을 할 때는
서로 마주보는 엣지끼리 1대1 대응으로 평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브 구간에서는 서로 마주보는 엣지가 부채꼴처럼 펼쳐지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구간을 자르게 되면은 서로 부채꼴 형태로 마주보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작업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도로를 분할해서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무조건 잘라야 되겠죠. 자, 이게 곡면이기 때문에 라인 툴로 분할할 수는 없죠. 그래서 툴스온서 베이스에 있는 라인 툴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도로가 분할이 되겠죠. 자, 그리고 평탄 대상을 더블 클릭을 해서 다 선택을 합니다. 면과 엣지를 다 선택을 하고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옵션 창이 출력이 되죠. 자, 첫 번째 옵션을 보시면은 평탄 후처리라고 되어 있고 기본으로 셀프라고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열어보면은 셀프가 있고 스탬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스탬프는 우리 샌드박스의 스탬프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을 보시면은 절도 사면 옵셋이라고 있고 범위는 10mm에서 3000mm 그리고 기본값은 300mm가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절도 사면 옵셋은 제가 앞에 지형 평탄화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평탄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쪽은 깎아내리고 또 한쪽은 쌓아 올려서 평탄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게 절도 사면 옵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분할 비율은 평탄 작업을 할 때 면을 다시 생성을 하게 되는데 분할 비율을 낮은 숫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면이 그만큼 촘촘하게 생성이 되고 분할 비율을 높은 숫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면이 그만큼 넓은 간격으로 생성이 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아크를 그릴 때 세그먼트를 많이 주면은 아크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지죠. 반대로 세그먼트를 작게 입력하면은 아크가 상당히 거칠게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그런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옵션은 기본값으로 놔두고 OK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평탄 작업이 끝이 났죠. 자, 평탄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0. 몇 초 정도밖에 안 걸렸죠. 자, 일단 작업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죠. 보시면은 평탄 작업 바로 됐고요. 그리고 절도 사면도 정상적으로 생성이 잘 됐죠. 자, 히든 지오메트리 한번 보죠. 보시면은 자, 면이 이런 식으로 다 생성이 되죠. 자,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원래 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었죠. 자, 그게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 작업을 해보죠.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또 끊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꺼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한꺼번에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곡선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작업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 한꺼번에 먼저 작업을 해보죠. 그러면서 분할했을 때 작업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다 선택하시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이 끝이 났죠. 자, 히든 지오메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자, 작업 결과는 상당히 잘 나왔는 걸 보니까 이렇게 곡선 구간이 있을 때 대각선이 길게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보면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은 굳이 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부분 대각선이 길게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나오면은 그때는 잘라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자, 도로의 끊어진 부분 연결하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군데만 더 작업을 해보죠. 자, 여기도 경사가 좀 있죠. 자, 이 부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서 분할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인치 전체를 다 작업을 하지 말고 중간에 분할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분할하는 겁니다. 자, 두 개로 나누었죠. 이 상태에서 각각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당연히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가 끊어져 있겠죠. 자, 이 부분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합류 도로라서 분할을 한 게 아니라 한 개의 도로를 그냥 임의로 분할을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잘라진 형태가 합류 도로와는 다르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은 합류 도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잘라져 있죠. 자, 절도 사면 기준으로 보면은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죠. 자, 각각 연결하는 방법이 약간은 다릅니다. 자, 먼저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죠. 자, 이렇게 한 개의 도로를 두 개로 분할한 경우에는 연결하실 때 각각의 엣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엣지 두 개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연결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로드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연결이 되죠. 자,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은 깔끔하게 한 개로 잘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합류도로에서 분할된 부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한 개의 도로를 분할을 했을 때는 확실하게 어떻게 연결할 건지 엣지가 선택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아래쪽에 이 도로는 엣지가 선택이 되지만은 자, 위에 있는 거는 범위가 없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해야 될지 범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절도사면 이 부분을 잘라줘야 되겠죠. 자, 자를 때는 절도사면과 절도사면이 만나는 이 부분부터 잘라줘야 됩니다. 자, 라인 툴로 라인을 그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서 기존에 있는 라인을 살려주셔도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연결되는 라인이 많이 보이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 보이는데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살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쪽도 보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역시 아무거나 살리셔도 되는데 너무 안쪽에 있는 거는 작업하시면 안 되고요. 될 수 있으면은 바깥쪽으로 있는 거. 자,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살리시고 여기도 여기까지는 괜찮겠네요. 자, 이걸 살리시는 게 좋겠죠. 자, 이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소프트 서밋을 꺼주면은 다시 살아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Alt 키를 한번 누른 다음에 얘를 문질러 줘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은 범위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죠. 자, 더블 클릭해서 다 선택을 합니다. 이 면과 엣지들을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 엣지도 Shift 키를 눌러서 같이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래쪽과 위쪽이 다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히든 지오메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연결이 잘 되어 있죠. 자, 아래쪽에 하나가 더 있죠. 이 부분도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범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우개 툴로 바로 해보죠. Alt 키 누르면은 보이죠? 문질러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문질러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이쪽 엣지도 같이 선택을 해서 아이콘 클릭. 자, 정상적으로 작업이 잘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기가 싫으면은 역시 버텍스 툴로 조금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작업이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엣지를 모두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메시지가 뜨면서 작업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스몰 엣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엣지를 모두 다 선택해서 작업하지만은 스몰 엣지가 있으면은 그 부분은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이 제대로 안됩니다. 자, 그럴 때 작업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작업존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자,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원래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연결할 도로의 엣지만 선택해서 작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도로 한 개를 임의로 분할해서 연결하는 걸 보여드렸죠. 자, 그 방식이 원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눠진 엣지가 많으면은 엣지를 다 선택하는 게 조금 귀찮죠. 그래서 더블 클릭으로 선택을 해도 되도록 그렇게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연결할 대상 엣지는 위에 있는 이 엣지들과 아래쪽에 있는 엣지들이죠. 그런데 위에는 엣지가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엣지와 마지막 엣지를 선택을 하고, 자, 이 기능으로 한꺼번에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모든 엣지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엣지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엣지만 다 선택을 했죠. 그리고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방식이 가장 FM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평탄 작업은 옵션에서 셀프를 선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루비에서 다 처리를 했죠. 지금부터는 옵션을 좀 바꿔서 셀프가 아니라 스탬프 형식으로 작업하는 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을 해보죠. 자, 이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분할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옵션을 셀프가 아니라 스탬프로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을 했는데 아무런 현상도 안 생기죠. 자, 근데 위에 보면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뭐가 떠가 있는 게 보이죠. 자, 우리가 스탬프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까지는 수작업으로 다 미리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 이 작업을 할 때 도로폭이 달라도 모두 똑같이 일정한 폭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루비를 이용하면은 도로폭을 실제 도로폭 그대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다 선택을 하고 샌드박스 스탬프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옵셋 범위가 나오죠. 5000mm인데 다른 작업처럼 300mm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지형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적당한 높이에 놓고 수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죠. 선택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작업이 됐죠. 자, 위에 도로 부분을 보시면은 엣지가 다 실선으로 되어 있죠. 지우개 툴 선택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모두 소프트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작업할 게 많으면은 이것도 상당히 번거롭죠. 그래서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로 옆부분에 철도 사면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그룹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도로 부분과 절도사면은 분리가 되겠죠. 자, 이제 도로 부분을 트리플 클릭을 해서 모두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페이스는 선택해서 제외해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셀렉터에 디셀렉터 페이스를 합니다. 그러면은 엣지만 다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소프트 스무스를 활성화시켜주면은 모두 숨김 처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그룹은 다시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도로와 다시 절도사면은 하나로 합쳐지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도 매핑을 해볼까요? 원래 여기에 우리가 어떤 색상을 썼죠? 자, 이렇게 매핑을 한 상태로 이제 높이 조절을 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다 곡면이기 때문에 푸시풀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도로 부분만 선택을 한 다음에 무브 툴로 조절합니다. 자, 축을 Z축으로 고정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스탬프는 기본적으로 옵셋이 바깥으로 됩니다. 도로 바깥으로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로를 침범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옵셋을 바깥으로 주지 않고 안으로 주면 되는데 스탬프는 기본적으로 안으로 옵셋을 주는 방법이 없죠. 무조건 바깥으로 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연결 부위 있죠. 이런 연결 부위에서 도로를 자를 때 실제보다 옵셋 줄 범위보다 좀 짧게 잘라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까지 잘라야 되죠. 그런데 우리 옵셋을 300mm 준다면은 300mm 안쪽으로 잘라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스탬프 작업 이후에 도로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여기까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실제 750mm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스탬프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이 정도 자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은 다른 도로를 침범하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처리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기가 간단하겠죠.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침범하는 부분 때문에 서로 많이 겹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서로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도로 평탄 작업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한 가지 방법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도로를 셀프 옵션으로 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모든 도로를 스탬프 옵션으로 작업하시든지 한 가지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도로끼리 서로 연결할 때 이질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한쪽은 셀프로 작업을 하고 한쪽은 또 스탬프로 작업을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이질감 없이 연결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스탬프로 작업을 할 때 옵셋을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스탬프는 옵셋을 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으로 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자, 이 부분도 분할하면 안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셀프 옵션으로 작업을 할 때 절도 사면 옵셋을 300mm로 작업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작업을 할 때 미리 안쪽으로 300mm만큼 옵셋을 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쪽이 분할이 안 됐네요. 다시 분할하겠습니다.
자, 얘가 곡면이니까 곡면 옵셋을 이용해서 300mm만큼 안쪽으로 옵셋을 주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이 면을 잡아서 다시 작업을 해보죠. 자, 옵션을 스탬프로 하고 오케이. 자, 이제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스탬프 작업을 해보죠. 자, 이 부분은 그냥 지우개줄로 지우죠. 얼마 안 되니까. 자, 매핑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냥. 자, 일단 보기에도 다른 도로를 침범하지 않죠. 그렇죠. 자, 이런 방법으로 스탬프 작업을 하시면은 기존 도로를 침범하지 않고 정확하게 작업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기존 도로 범위 안에서 다 작업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카페에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